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의학 채널 B&D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석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주 만에 다시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좀 바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환절기라서 일교차 정말 심한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항상 이런 일교차 심한 환절기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일어날 일들이라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아마 이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2주간 아마 이 배달 음식을 한 번도 안 드신 분은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배달 음식이 많이 흔한 요즘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한 40분 동안 특강을 하고 10분간 질의응답을 가질 생각이고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중에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 음식인데요. 일단은 참 슬프게도 배달 음식 하면 일단은 플라스틱이 빠짐없이 항상 이게 거기 용기에 담겨져 있거나 뭔가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것들이 뭔가 이게 감싸져 있는 것들이 이제 배달이 오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 사용량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좀 반성하게 되는 건데요. 2020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OECD 국가들만 조사를 했었는데 문제가 대한민국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를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무려 약 4배 정도 더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 이제 배달 음식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더 이게 좀 현상이 좀 심해졌고요. 지금도 그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좀 이게 반성을 하고 좀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배달 음식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유용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지만 우리가 어떤 걸 항상 주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일단 항상 뭔가 랩에 감싸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우리 접하게 되죠. 그 랩에 감싸져 있으면 항상 별개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정용 랩보다 왜 업소용 랩이 훨씬 더 좋거든요. 훨씬 더 잘 늘어나고요. 점착력도 굉장히 좋고요. 심지어 습기도 잘 안 찹니다.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PVC라고 하는 소재는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티사이저라고 해서 이 가소제라는 걸 넣어줘야지만 이게 쭉쭉 늘어난다고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상 PVC, 그래서 그와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2024년 9월, 그러니까 2달 전, 사실상 거의 만으로 한 달 전이죠. 그때 나온 정말 최신 자료입니다. 이 어떤 가소제 관련, 이 PVC에 널리 쓰이는 가소제 관련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논문을 읽어보시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간략히만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PVC라는 그 소재와 관련해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푸탈레이트라는 단어가 따라다녀요. 푸탈레이트 가소제가 따라다니는데 이게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도 쓰이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내분비계 교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산업계든 학계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노력을 많이 트라이뷰틸 사이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아세틸 트라이뷰틸 구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 용어예요. 이게 굉장히 가장 유명한 푸탈레이트 가소제 대체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용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ATB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ATBC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TBC 지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데 이것이 당연히 그동안은 좀 안전하다고 봤어요. 그동안 결과들을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이건 안전하고 이건 친환경 가소제야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뭐 모든 경우에서 다 실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연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연구진은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이 ATBC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암컷 생쥐의 대사항상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만 봤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어떤 뭐 놀라운 연구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냥 세대 간의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독성 실험할 때요, 당연히 보통 동물 가지고 하는데요, 보통 쥐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쥐에다가 이제 그걸 넣어서 이제 노출시켜서 독성을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독성 실험인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는데 보통 하거든요. 근데 세대 간에,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화학물질 노출시킨 다음에 얘를 다시 쥐를 교미를 시켜요. 교미시킨 다음에 또 그럼 아이를 낳겠죠? 그럼 새로 태어난 쥐의 또 독성을 봐요. 그럼 그 쥐를 다시 또 교미를 시켜요. 그럼 또 다시 또 뭐가 태어나겠죠? 그 쥐가 태어나면 그 독성을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영향을 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정말 대단하고 이 연구진이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인 겁니다. 아무튼 엄청난 연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냐면 먼저 암컷 생쥐한테 10주 동안, 딱 10주 동안 이 ATBC 친환경 가소제를 노출시킵니다. 노출시켜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지 살펴봤더니 일단 독성이 나타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포도당 대사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생식계, 암컷 생쥐 생식계한테까지 생식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이런 독성이 있다는 걸 명확히 밝혀냅니다. 이것만으로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이제 그 다음입니다. 바로 이제 그 암컷 생쥐를 교미를 시키죠. 교미를 시키면 그 다음 자손이 나오겠죠. 그럼 그 자손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살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 자손은 간 지방 수치가 상승합니다. 경미한 인슐린 저항성도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으로 ATBC에 노출되지 않았던 쥐 대비 그런 엄마가 그렇게 놓던 자녀들은 이런 몸에서 간지방 수치가 증가하는 이런 독성 결과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가소제들이 옛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문제가 됐던 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안 빠져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가 되거나 변이나 대변으로 대사 과정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전 세계에서 아무도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먹으면서 독성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ATBC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가 쉽게 되거나 쉽게 배출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오랫동안 머물면서 결과적으로 그 자손한테까지 넘어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엄마로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머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 일으켰던 자손을 다시 또 교미시킵니다. 교미시켜서 이제 또 그 자손을 또 봅니다. 그걸 F2 세대라고 이제 정의했는데 수컷 생쥐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일단 평균보다 체중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간내 중성지방 이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복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재현성 있게 확인하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도 의학계에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여러 가지 좀 아픔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저런 종류의 아픔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 몰랐던 게 많았잖아요. 그냥 유전입니다. 뭐 확률상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던 것들이 이제 저런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결과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거를 이제는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식의 거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좀 더 폭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친환경 가소제를 믿었던 것이 이런 독성을 일으켰다는 세대간에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모체의 ATBC 노출, 엄마가 저런 게 노출되면 세대에 걸쳐서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준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결과를 보시면 저 ATBC에 많이 노출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중요한 거겠죠. 얼마 유통되고 있냐면 국내 자료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연간 약 1,500톤입니다. 1,500톤이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쓰는 거는 친환경 가소제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PVC 업계에서도 당연히 널리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첨가제라는 게 뭐 왕창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1,500톤이라는 숫자는 낮은 숫자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유통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국내 유통량은 또 PVC에 얼마 쓰이는지는 우리는 저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입산 제품이 들어왔어요. 뭐 PVC 랩이든 뭐 PVC 다른 필름이든 거기에 ATBC가 얼만큼 쓰여 있는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 금요일 오후 5시 이렇게 황금 시간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려 지금 실시간 접속자분이 200분이 넘으셔서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입산이 얼마나, 이 ATBC가 들어와 있는 수입산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현재 조사된 바가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PVC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가정용 랩에는 안 쓰입니다. 업소용 랩에는 쓰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게 수입산이라면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달을 시키셨어요. 랩이 포장돼 있어요. 이 랩이 국내산 랩인지 수입산 랩인지 여러분 눈으로 구별하실 수 없습니다. 저도 구별할 줄 모릅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연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짬뽕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음식이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가서 드시라는 뜻입니다. 드시는 게 제일 좋다는 뜻입니다. 직접 가서 드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배달은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피할 땐 드셔야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서 드시고요. 저렇게 랩이 포장된 데에서 뜨거운 열기가 노출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ATBC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 PVC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저런 식으로 노출되면 용출될 수 있다라는 실제 그런 용출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고기를 안 드시면 거의 없으시죠. 뭐 극단적 채식주의자만 아니시라면 대부분 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아마 저렇게 고기를 구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요새는 뭐 스마트폰 누르기만 하면 또 새벽에 갖다 주잖아요. 또 저렇게 아주 포장 예쁘게 해서 갖다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저게 보통 다 랩에 아마 감싸져 있는 걸 많이 보실 텐데요. 자, 그 랩이 역시 마찬가지로 PVC 랩일 가능성이 뭐 99%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기가 안 차요. 습기가 안 차기 때문에 더 신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PVC 랩을 포기할 수 없죠. 자, 그럼 그 PVC 랩이 역시 국내산 랩인지 수입산 랩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뭐 ATBC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저기에 저렇게 기름진 지방 성분이 많은 그런 고기에 오랫동안 랩이 접촉해 있으면요. 닫자마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닫자마자 뭐 나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제 실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접촉하고 있으면요. 랩이 늘어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접촉하게 되면 서서히 이 안에 있던 가소제 성분이 서서히 고기층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마트 같은 데서 보면 당일날 보통 썰어서 랩으로 감쌉니다. 그렇게 해서 진열해 놓거나 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저걸 구매하시면 집에 오시면요. 바로 벗기세요. 바로 벗기십시오. 혹시 모르니까요. 이 안에 ATBC나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벗기셔서 가정용 랩 있죠. 여러분 집에 랩이 다 있으시잖아요. 가정용 랩은 다 폴리에틸렌. 거기 보시면 그 겉면에 LLDP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LLDP의 마지막에 PE가 폴리에틸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가소제를 안 씁니다. 가소제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쭉쭉 늘어나요. 다만 PVC 랩보다는 성능이 좀 안 좋습니다. 아무튼 가정용 랩으로 감싸 놓으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당일 드실 것만 사신 다음에 벗겨서 그냥 그날 고기 구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밖에서 보이는 랩들은 다 PVC 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중간 결론입니다. 친환경 가소제, 정말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친환경 가소제에 약간 좀 배신 같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런 독성 결과가 세대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복합 독성 연구는 충분히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ATBC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다른 성분과 같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는 충분히 연구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여러분한테 공포감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면 안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냥 제가 여러분들 공포감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으라고 만든 게 애초에 아니고요.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만 질문 받고 그 다음 또 배달 음식의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영도 님께서 만두 포장재를 보면 겉은 종이 상자 같은데 속은 비닐로 코팅됐더라고요. 뜨거운 것 담은 이것은 괜찮을까요? 예전엔 관심이 없었는데 교수님 시간과 함께 하며 관심이 갔어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두 포장재, 아마 그 스티로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스티로폼 같은 느낌 나는 거 있죠? 예, 그 스티로폼 같은 건데, 이 만두가 있고, 그냥 이렇게 덮게, 이렇게 보통 많이 돼 있죠. 아니면, 보통 뭐 족발 할 때, 족발 우리가 배달시켜 똑같죠? 이렇게 약간 스티로폼 나는 거에 족발 담겨 있고, 랩으로 감싸서 보통 오잖아요. 그죠? 예, 오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스티로폼 같은 그 느낌이 그게 뭐냐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폴리스타이렌이라는 겁니다. 또 폴리스티렌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폴리스티렌이라는 그 플라스틱이 여러분 그 일회용 그 컵 뚜껑 있죠. 일회용 그 덮개 뚜껑. 그게 폴리스타이렌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발포 과정을 거쳐요. 거기다 이제 거기에 그 공기 그 기포를 집어넣어서 쉽게 해서 기공을 형성시킵니다. 기공을 그러니까 기포를 발생시켜서 기공을 형성시켜서 그렇게 약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만두 같은 건 그 온도가 생명이에요. 차가우면 맛이 없습니다. 따뜻한 그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발포 폴리스티렌 이게 많이 쓰입니다. 뭐 스티로폼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그 뜨거운 걸 담게 되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폴리스티렌에 잔류하고 있는 스티렌 성분이 있어요. 스타이렌 성분이 서서히 용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용출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렌 성분도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폴리스타이렌이다 보니까 이게 마찰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뚜껑보다요. 이런 이 스티로폼 용기 이게 더 미세 플라스틱이 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을 과량 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독성은요. 여러분들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 특강들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를 보시면 요새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제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연구 결과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제가 요새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안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몰아서 다시 최근 거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만두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드세요. 그리고 그냥 본인 요즘에는 막 직접 여러분들 그래서 용기 같은 거 가져가셔서 거기서 담아서 가져오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ATBC 친환경 과소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푸탈레이트 가소제. 그럼 이거는 지금 논란이 다 끝난 거냐라고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탈레이트 가소제 관련해서는 좀 슬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님들과 한번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 논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한번 제가 한번 간단히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라고 하는 저널에 어떤 논문이 실렸었냐면요. 그 냉장고 내에 식품 보관용 그 플라스틱 사용했던 사람들이 푸탈레이트에 얼마큼 노출되는지 그 노출에 대해서 영향을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엄청난 연구였어요. 성인 3,333명을 조사했습니다. 성인들에 대해서 시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소변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펴봤더니 여러분의 이제 소변을 검사한 겁니다. 거기서 어떤 연관성을 봤냐면 냉장고 식품 보관에 플라스틱을 사용한 남성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냉장고 용기에 당연히 플라스틱 용기 쓰시잖아요. 당연히 쓰실 텐데 그걸 플라스틱을 사용하셨던 남성들은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들은 소변 속에서 푸탈레이트류가 특히 푸탈레이트 중에서 DEHP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사물질의 농도가 되게 유의미하게 평균 37% 높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했던 냉장고 보관용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남성들은 소변 속에서 푸탈레이트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푸탈레이트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대사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푸탈레이트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대사물질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제가 이게 조금 결과는 되게 충격적인데 조금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좀 너무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첫 번째,
냉장고용 보관용 플라스틱에 요새 PVC 플라스틱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마트나 뭐 다이소든, 다이소가 좀 저렴한 거 쓰잖아요.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PVC 용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요새는. 옛날에 많이 썼는데, 옛날이라면 십몇 년 전입니다. 요새는 하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안 써요,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한번 쿠팡이든 어디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PVC 용 안 씁니다. 그럼 PP라든지 PE 같은 소재 쓸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안 씁니다. 거기에 가소제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남성한테만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남성한테만. 아니, 냉장고에 음식을 남자만 드시나요? 부부가 계시면 남편분만 드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사모님도 같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한테만 해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음식을 먹이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한테만 나타났다라고 저렇게 단정 짓는 게 뭔가 그 상관관계 측면에서는 조금 이 결과가 조금은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여성도 같이 나타났어야죠. 예, 냉장고 식품에 플라스틱 많이 썼다면 여성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저렇게 많이 나타났던 거는 사실은 오히려 배달 음식과의 상관관계. 배달 음식을 오히려 많이 드셨던 분이 오히려 저렇게 포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지금도 맞벌이가 많지만 여전히 남성이 더 밖에서 일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부 통계기도 하잖아요. 그럼 남성이 밖에서 일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배달 음식을 더 많이 드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달 음식과 상관관계를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걸 떠나서 결론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포탈레이트가 우리가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논문과 별개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2024년 4월 이 정도면 얼마 안 된 자료입니다. 정부 발표 공식 자료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 국민의 포탈레이트류의 노출량 및 유해 지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포탈레이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DHP가 있고요. DIMP라는 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체내 총 노출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유독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이런 포탈레이트에 노출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안 빠진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죠. 그럼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가 보호해야 될 이 국민이 포탈레이트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기준치 이하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복합 독성들을 고려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냥 포탈레이트 하나만 놓고 이거에 대한 독성을 봤을 때 이건 괜찮다라고 보는 거지, 다른 물질과의 어떤 같이 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복합 독성을 고려한 안전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요새는 복합 독성 연구 결과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럼 복합 독성 결과들 보면 다들 각각은 되게 소량씩 안전하게 존재하는데 이게 같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이런 복합 독성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요즘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너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정부는. 도대체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노출돼 있는가?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정부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와도 전혀 저작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인의 경우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식품용 기구 용기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이행되는 포탈레이트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추정이죠.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식품용 기구 용기에서 가공식품으로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뭐 식품용 기구, PVC 계열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 PVC 용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갔을 수 있어요. 이 말이 맞는데, 여러분들 요즘 식품 업계에서도요, PVC 플라스틱 뭐 기구 용기 안 씁니다. 안 써요, 여러분들. 안 씁니다. 정말입니다. 안 씁니다. 쓸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다른 플라스틱이 워낙 싸게도 잘 나오고요. 이게 더 뭐 특별히 더 싸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PP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막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이거 써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뭐냐면 이 PVC 랩 때문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출됐던 이유는 이 PVC 랩,
PVC 랩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업소에서는 PVC 랩이 거의 99%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VC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자료 역시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정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자, 이 끝에 P로 끝나는 거 있죠? 이게 다 프탈레이트란 뜻입니다. 여러분, PVC 랩에 절대 쓰면 안 되는 화학 물질은 바로 DHA라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절대 사용 금지라고 적혀 있죠? 예, 이걸 쓰면 처벌받습니다. 예, 이걸 쓰면 처벌받습니다. 이걸 쓴 제품은 수입돼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다른 그 프탈레이트는 어떻습니까?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써도 되죠. 보시는 것처럼 PVC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로 쓰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식약처 담당자분한테 문의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이 담당자가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가 없어서 일단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충격받고 기자도 충격받고 그 담당자라는 분이 그러니까 전담이 아니라 겸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도 겸직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그러니까 써도 되는 건 불법이 아닌데 근데 이 정도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되게 기준치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써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PVC가 이렇게 랩이 쫙쫙 늘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안 쓸 거예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훈훈하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써도 되는 건 불법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고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산인데 이 기준치에 맞춰 쓰긴 쓰는데 다른 가소제 쓰면서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첨가하는 거죠. 첨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좋아요. 더 효과가 그렇게 해서도 PVC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쫙쫙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수입산을 제가 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럼 수입산에 대해서 전소조사를 했느냐? 전소조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담당자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직. 예, 그런 자료 한번 찾아보시죠, 구글에다가. 그런 거 조사한 적이 있는지. 수입산 당연히 PVC랩 돌아다니는 건 불법 아니고요. 예, 당연히 불법 아닙니다. 이유도 없이 그거 금지시켰다가는 여러분들 중국도 우리나라 제품 다 금지시켜버릴 겁니다. 당연히 그거 불가능하고요. 당연히 돌아다니고 있고요. 중국산이 훨씬 더 쌉니다. 아시죠? 테무나 알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우리 그게 테무나 알리가 요즘 왜 유행입니까? 정말 싸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이 싸잖아요. 마찬가지로 PVC 랩도 거기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만으로만 쓰인 것들이 또 얼만큼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전수조사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충격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인데, 자, 그럼 국내 업계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업계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제 기자분이 조사해 봤어요. 국내 업계 조사해 봤더니, 국내 업계는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조업체는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지금 노출이 됐어요. 연구 결과 나오잖아요. 여러분 피를 검사하면, 소변을 검사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왜 노출됐냐 이거죠. 국내산은 안 썼는데. 그러면 국내 업계 이 말이 진실이라면 결론은 수입산이라는 거죠. 예, 지금 수입산이 얼마큼 돌아다니는지조차도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니 그래도 너무 수입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 단정지어서 좀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논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논문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통해서 노출되는 거냐? 요즘 화장품에서도요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 씁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 쓰시는 그 한번 보세요. 화장품 성분 하나하나 다 보세요. 화장품법에 의해서 성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개해야 됩니다. 함량은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성분명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에 하나도 여러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쓰여있는 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그게 알려지면 그 화장품 제품은 아마 망할 겁니다. 예. 금방 소문 퍼져가지고 SNS를 통해서 퍼져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아니고요. 그럼 수입산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근거를 갖고 왔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게 우리나라 연구진이 밝힌 겁니다. 우리나라 한양대학교에서 밝힌 연구고요. 그것도 최신 자료입니다. 올해 2024년 초에 나온 거고요. 이 논문이 게재 승인된 거는 작년 말이었고요. 공개된 거는 올해 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한 최근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국내 연구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PVC 제품, PVC 랩 잠깐 빼고 PVC 제품 자체를 얘기할게요. PVC 제품은요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요. 뭐 상하수도 관으로도 쓰이고요. 보호 시트. 보통 여러분들 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여기 겉에 막 다 바꿀 수 없으니까 겉에만 시트만 붙여도 완전
새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호 시트, 저희 집에도 당연히 붙어 있습니다. 보호 시트나 뭐 책 표지 롤이라든지 이런 PVC 제품이 지금도 널리 팔리고 있고요. 이 PVC 제품은 마트에서 그냥 사온 거예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37도에서 37도면 아주 뜨거운 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뜨거운 온도가 아니에요. 37도에 딱 노출시킨 다음에 그냥 올리브 오일을 노출시켰어요. 올리브 오일 우리가 먹기도 하는 거잖아요. 요리할 때도 먹잖아요. 많이 넣잖아요. 그 올리브 오일 노출시켰더니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리브 오일 노출시키거나 90% 에탄올, 에탄올 정도에 노출시켰어요. 그 아세톤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뭐 지울 때 쓸 때도 하는 네일 이렇게 지울 때도 쓰는 거잖아요. 그때도 거기에 노출시켰더니 상당한 양의 DHP 가소제가 방출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내 제품입니다. 국내 제품 마트 가서 사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봤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렸냐면 오래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딱 15초 돌립니다. 15초 돌렸더니 어떤 게 나오냐면 역시 DHP 아까 널리 쓰이는 그 가소제가 방출이 증가하더라.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국내 업체가 뭐라고 했죠? 국내 업계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소제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당연히 이 논문에서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논문에서는 이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뭐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수입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입산 제품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법도 아니고 당연히 불법도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자, 좀 더 정리하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실험실에서도 만들었고요. 지역시장 마트에서 구입한 PVC 필름이랑 비교해봤더니 더 충격적인 거는 실험실에서 제조한 것보다 오히려 마트에서 구매한 PVC 필름에서 더 많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방출되더라 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논문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실제로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 아까 뭐 친환경 가소제, ATBC 문제 삼았는데 처음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이 마트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PVC 랩도 마찬가지. 역시 우리 업소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 우리 몸에 지금 노출되고 있으니까요. 아까 보셨죠? 우리 몸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전수조사가 돼야 됩니다. 저도 기회 될 때마다 정부 부처 관계자 만날 일이 많거든요. 저도 많습니다. 여러 평가할 때도 그렇고요. 뭐 자문 요청할 때도 있고요. 그때마다 저도 건의를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고요. PVC 필름, PVC 랩에 대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리테물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죠. 수입산에서 얼마큼 우리가 프탈레이트 가스가 노출되고 있는지 반드시 전수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근데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리지만 프탈레이트 가소제든 ATBC 그 가소제든 절대 닫자마자 나오지 않습니다. 닫자마자 나오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잘못된 거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서 노출되려면요 반드시 열이 필요하고 열이나 기름이나 지방 성분 이겁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접촉해서 오래 닿으면 반드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런 거 배달시켜 드시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절대 제가 이 업계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가서 드시라고요. 가서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서 드시고요. 가급적 뜨거운 거 배달시키지 마십시오. 정말 불가피할 때 아니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역시 마트에서 여러분들 구매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요즘 배달 많이 시키시죠? 뭐 마켓컬린이나 뭐 요즘 뭐 생협 이것도 요즘 유행이죠. 오아시스 생협인가요? 아무튼 요즘 쓱이라고 하는데 이마트 이런 것도 요즘 새벽 배송 많이 하잖아요. 거기 고기가 오면 반드시 바로 랩을 바로 벗기시고 반드시 가정용 랩으로 포장하시고 그리고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그냥 그날 드시는 게 제일 좋다. 그날 그냥 구워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저게 오랫동안 노출되면 거의 아까 말씀드린 99% PVC 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용출될 수 있고 그게 몸에 들어오면 아까 보셨죠? 몸에 잘 안 빠집니다.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심지어 그 ATBC 가소제는 여러분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한테까지 여러분 자녀의 자녀, 손주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물론 동물 실험 결과긴 합니다만 손주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혀진 겁니다. 저는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산업을 육성하는 건 육성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면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지금 피해자는 여러분과 우리입니다. 지금 분명히 프탈레이트 우린 노출돼 있어요. 다양한 연구가 있죠.
근데 누가 여기에 원인을 제공했는지 가해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예, 가해자가 없다라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유력한 가해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입사는 이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조사조차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떠나서 여러분 랩은 재사용이 안 됩니다. PVC 랩은 아예 재사용이 안 됩니다. 그냥 태웁니다. 여러분 태웁니다. 그냥 태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닐류 따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비닐류 따로 분리수거 하시잖아요. 그죠? 비닐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면 이게 여러분 분리수거 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폴리에틸렌 랩인지 PVC 랩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구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재활용 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태울 수밖에 없어요. 땅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분해되는데. 그러니까 태우겠죠.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는 거 이건 기본이고 다이옥신까지도 많이 배출됩니다. 다이옥신도 많이 배출이 돼요. 배출되면 그게 어디로 가냐? 환경을 배출되는 거죠. 그게 돌고 돌고 여러분 우리한테 돕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다이옥신이 얼만큼 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게 나중에 결국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또 어떤 식으로 태양으로 오염시키든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먹거리 통해 돌아오는 거예요. 다이옥신이 얼만큼 우리 식품에 오염되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연구 결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배달시키는 것만큼 그만큼 플라스틱을 많이 태울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을 많이 발생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플라스틱 소비 순위 1등입니다. OECD 평균의 4배입니다. 4배. 정말 김밥 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배달 천국인 나라고 너무 많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로 배달 음식 정말 최소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 배달 음식. 최근에 정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고 가급적이면 직접 식당 가서 먹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게 정말 줄이자는 게 우리 다 같이 좀 여러분들 제안한 내용이고요. 플라스틱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미국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나오겠죠.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어떤 게 발견됐냐면 1997년에 어떤 쓰레기 섬이 발견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섬. 여러분들이 구글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영상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섬이 발견된 거예요. 쓰레기 섬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게 버려지다 보니까 계속 어떤 해류에 따라서 흘러가겠죠. 거기가 계속 커졌습니다. 그 섬이 계속 커져서 얼마나 커졌냐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북한과 남한을 합친 한반도의 7배 크기, 7배 크기의 수준의 그 정도까지 어떤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는 어떤 플라스틱 쓰레기가 몰려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한반도의 7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다 한번 계산해 보니까 8만 톤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8만 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들이 위대해서 우리 분리수거 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막 버리는, 바다로 버리는 그런 나라 많습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그냥 막 버립니다. 태울 생각도 못 하고 태우는 것도 돈이니까 그냥 버려버려요.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리수거 정말 열심히 동참해 주시는 건 너무 참 다행이고 저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슬픈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재활용률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재활용률. 얼마나 재활용되는가? 여러분 재활용률이 몇 %냐면요. 여러분들이 언론 이게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한 50%대라고 나올 겁니다. 50%대. 그러면 나름 또 훈훈하시죠. 마음이 훈훈해지죠. 그래도 내가 분리수거한 게 50%나 재활용되네 라고 기분이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재활용률에는요, 태우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분리수거 해주시면 그 딱 분류해요. 이게 진짜 재활용될 거랑 태울 걸 딱 분류합니다. 그래서 왜 태우냐면요, 재활용이 안 되니까 태우는 건데 불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오염이 많이 됐다든지 또 PVC라든지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태우면 열이 발생하죠. 그럼 지역 난방에 쓰긴 써요. 그러니까 탈 때 나오는 에너지를 지역 난방에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재활용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학자들끼리도 좀 약간은 의견이 갈립니다. 아니 태워서 열이 나오면
재활용 맞지 않냐? 재활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저처럼 아니 태우는 게 어떻게 재활용이냐? 그게 위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저처럼 그렇게 재활용을 보기 어렵다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약간 분분합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우는 거는 재활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빼면 순수한 재활용은 한 20%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지만 20%밖에 재활용이 안 돼요. 80%는 그냥 태우거나 묻어버립니다. 플라스틱은 그냥 태워버려요. 묻으면 많이 썩지도 않고, 묻을 데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는 예전에 막 저쪽 경기도 쪽에서 받아줬는데 요즘 그것도 안 됩니다. 잘 아시죠? 서로 지자체 서로 이제 쓰레기 서로 떠넘기고 있고요. 여러분도 옛날에 중국이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사줬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사줬어요. 근데 2018년이었죠? 중국에서 더 이상 우리 더 이상 안 사줄 거야 라고 선언을 했죠. 우리도 이제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나오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 거기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나름 땅에 묻을 땅이 많아.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어서 땅에 묻었지만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중국이 거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지자체끼리도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결론은 재활용률도 낮습니다. 20%대이기 때문에 이 생활 속 쓰레기, 이 플라스틱류는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예. 재활용 기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재활용 기술을 계속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생분해성 고분자를 계속해서 제가 개발하는 건 저희 같은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이 소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좀 더 한번 느끼고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고요. 지금 대한민국 기후변화 지금 심각한 거 다 아시잖아요. 기후변화. 예, 여러분도 아마 다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질문 좀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질문이요. 리리님께서 햇반은 괜찮은가요? 폴리프로필렌 젖병 소재라고 괜찮다고 써있던데 라고 하는데요. 좋은 질문 주셨고요.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햇반 그 용기를 보시면 PP라고 나와 있습니다. PP. PP라고 나와 있는데 폴리프로필렌은요. 그 자체로 뭐 미세 플라스틱 막 순식간에 막 몇백만 개, 몇억 개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되게 PP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특정 논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PP도 똑같은 PP가 아니에요. 예, 아마 비전문가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분야에서도 이런 소재를 고분자 분야라고 해요. 영어로는 폴리머라고 하는데요. 이 PP는요 또 분자량이랑 또 이게 얼마큼 가교되어 있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좀 가교되느냐에 따라도 경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음식이 닿자마자 막 미세 플라스틱 막 수백만 개 뿜어져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일부 몇 개 덩치 큰 사이즈가 떨어져 나온 이런 거 말고 덩치 큰 거 떨어져 나와도 흡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재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번 쓴다든지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아까 뭐 가급적 안 쓰시면 제일 좋겠지만 드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쓰시는 거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플라스틱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조직이 분해는 돼요. 분해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재활용하면서 거기다 또 음식 담아서 전자레인지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땐 서서히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시 쓰지 말자. 약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탈님께서 요새 배달 용기는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고 뜨거운 거 담아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먹을 때마다 불안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짧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참고로 제가 이번에 비욘디 유튜브랑 별도로 촬영한 게 있는데 요새 검은색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 제가 좀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거 좀 검색해 보시고요. 요새 배달돼서 온 용기들 보면 검은색 플라스틱이잖아요. 검은색 플라스틱인데 검은색 플라스틱 이게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용기들을 딱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했더니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PP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검은색 플라스틱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봤더니 재활용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재활용. 왜냐면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데 보면 여러분 전자제품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플라스틱 많죠. 전자제품 내부도 검은색 플라스틱이 많거든요. 검은색 플라스틱이 많은데 그게 재활용 업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분쇄해요. 분쇄한 걸 이렇게 플레이크 형태라고 하는데 그 플레이크 형태를 재활용 업계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 식품 업계로 넘어가 버린 거야. 식품 업계 제조하는 플라스틱 업계에서 그거를 열로 녹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 색깔을 덮기 위해서 검은색 염료를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 용기에서 이런 그런 발암물질, 정확히 따지면 난연제입니다. 난연제. 불타지 말라고 넣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브롬계 난연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검출이 된 거예요. 그것도 무려 85%나.
100개를 검사했는데 85개에서 나온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순수 PP라면 발암물질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재활용 시스템이 저도 지금 모르겠는 게 저도 이번에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전자제품과 여러분들이 버리시잖아요. 전자제품 버리는데 그 전자제품은 당연히 그 수거에 가잖아, 업체가. 그걸 역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고자 하잖아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전자제품에 쓰던 플라스틱은 난연제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식품용 제조하는 플라스틱 업계로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는 PP네? 갈아가지고 이게 뭐 기존 PP에 이제 섞어요. 예, 섞어서 만들어요. 근데 기존 색깔을 확실하게 덮기 위해서는 검은색 쓰는 게 좋습니다. 검은색 써서 확 덮어버리기 좋거든요. 예, 그러거든요. 검은색 써서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용기가 딱 이제 열을 가해서 딱 사출성형 해버려서 딱 틀에 찍어내면 여러분의 그 도시락 용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뜨거운 거를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걸 노출시키면 역시 그 브롬계 난연제, 전자제품에 쓰였던, 그러니까 화재가 나지 말라고 당연히 써야 되는, 안 쓰면 불법이에요. 오히려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나면 우리가 화재를 안 죽어요. 아시죠? 그 유해가스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화재가 지연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난연제입니다. 근데 그게 본의 아니게 이런 식품용 용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재활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가급적 저뿐만 아니라 이런 가급적 배달 음식은 좀 자제하자라는 것. 그러니까 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 업계 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드시는 걸 좀 저는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럼 무조건 검은색 플라스틱 나쁘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검은색 그냥 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하지만 확률상 재활용 플라스틱이 쓰였을 때 검은색 염료를 덮을 수 있고요. 그러면 흰색 플라스틱은 무조건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색은 괜찮아. 역시 재활용이 플라스틱이 들어가도요. 다른 뭐 갈색이라든지 뭐 고동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역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배달은 자제하자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니니님께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용기 도시락도 전자레인지 돌리면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PP만으로는 상관이 없었어요. 한번 돌리는 거 정도 가지고 문제 될 만한 거 없었거든요. 전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전혀 생각 못했던 거. 이번에 최근에 연구가 나온 거, 미국에서. 다들 배신이었죠. 왜냐하면 PP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전자레인지 한 번 정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한 번 사용 정도는 괜찮다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활용했던 플라스틱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난연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직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좀 자제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랜맘님께서 배달 음식 업소용 랩 수입산 알 수 없죠. 집에서 쓰는 것도 찜찜하긴 했는데요. 랩 말고 플라스틱 용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가 어떤 걸 질문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PVC 플라스틱 용기는 요새 안 팔아요. 아까 자꾸 제가 지금 뭐 가수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가수 얘기하고 있는 건데, 가수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PVC 용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PVC 랩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정용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보시면 다 PP로 만든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업계에서 보통 그 정도는 보통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PP도 원래 싸요. 싸요. 원래 안 비쌉니다. 원래 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재활용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자꾸 우려하는 거는 그런 전자제품용 플라스틱이 재활용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태우면 안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사명감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런 어떤 식품용 제조하는 플라스틱 업계. 그럼 거기 업체에서도 재활용해야 되니까 이게 환경을 살리는 거라면서요, 재활용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 거기에 난연돼 있을지 모르죠. 식품용 업계에서는 모르잖아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가 만드는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그 난연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걱정하는 거고, 그건 우리나라 정부도 조사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300명 넘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 저는 2주 뒤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